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별 뉴스 요약을 TTS로 듣기 좋게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는 먼저 세네 줄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을 그대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대규모 자금 투입과 운영 안전 문제로 균열이 생기는 AI 시장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버크셔의 알파벳 투자와 알파벳의 유상증자, 메타의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 같은 대형 베팅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운영 측면에선 모델 라우팅 같은 비용 절감 대책이 확산되며 프론티어 모델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고 악용 사례, 안전, 규제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구매자들이 가격 수요 주도권을 잴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론티어 랩들은 효율화, 차별화, 규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핵심 요지는 자금은 쏟아붓되 운영, 비용, 안전 문제로 균열이 생기는 AI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대형 자금 투입을 보면 기업 투자자들은 AI 인프라에 대규모 베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알파벳의 3호 배정 방식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알파벳은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보도됐고 메타와 알파벳 모두 AI 인프라 관련 자본적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구글과 월 9억 2천만 달러 규모, 2026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 단계적 증설의 컴퓨트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엔트로픽은 멤피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인 컬러스순의 전체 용량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AI 관련 객스와 컴퓨트 수주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급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과 비용 압박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현장에선 모든 작업을 최상위, 즉 프론티어 모델로 처리하면 비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 내부 계산에서는 직원 한 사람당 토큰 사용이 주당 약 200달러 수준이면 연간으로는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가 소모될 수 있고 대규모 조직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작업의 난이도나 필요에 맞춰 적절히 더 저렴한 모델로 분배하는 모델 라우팅을 도입해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확산되면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수요, 즉 프리미엄 과금 기반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벤더들은 효율과 성과를 강조하는 상품이나 보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그니션은 생산성 보장 환불 제도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더 싼 오픈소스나 지역 모델로 대량 작업을 돌리면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프론티어 랩들의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에 하방 리스크가 생깁니다. 프론티어 랩들이 당면한 추가 리스크로는 기술적, 운영적 문제와 규제 안전 이슈가 있습니다. XAI의 그록 관련 악용 사례, 예를 들어 비동의 딥페이크 사례들이 표면화됐고 스페이스X의 AI 사업은 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은 투자자와 규제 당국의 우려를 키웁니다. 엔트로픽은 고도 AI 개발 속도를 전 세계 랩들이 공동으로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오픈AI 등은 규제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맞서며 안전과 통제 문제는 정책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공공부문도 AI의 사회적 영향과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를 문제 삼으며 개입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로 샘 올트먼의 상원 회동이나 대중 지분 제한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형 자금은 AI 인프라와 기업으로 몰리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비용 관리, 역기능과 안전 문제, 규제 압력 등이 프론티어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밸류에이션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과 수요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대형 구매자인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프론티어 랩들은 사용 효율화와 차별화, 규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고 시장 심리를 재편한 금융시장 소식입니다.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17만 2천 명 증가로 나타나 연준의 완화 기대가 사라졌고 이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이
연중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는 등 기술 AI 관련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금 암호화폐는 급락하는 등 리스크 오프가 확대되었으며 비트코인 관련주, 마이크로스트레치 등에도 공매도 풋매수 흐름이 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더 긴 기간의 높은 금리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용지표 충격인데요.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논의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준 내부 특히 새 의장인 케빈 워시를 둘러싸고 딜레마가 커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워시의 가정과 예컨대 AI가 곧 생산성 개선을 가져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이 커졌고 트림드 평균 등 지표 사용에 대한 논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강한 고용 지표를 받아 위험자산 매도 폭발이 일어났고 나스닥은 하루에 약 4% 급락하면서 연중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약 2.6% 하락했고 변동성 지표인 바이크스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AI, 반도체 섹터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브로드컴의 약한 가이던스가 촉발하면서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채권과 금 달러 측면에선 안전자산 수요와 금리 재조정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 약 4.54% 수준을 기록했고 금 가격은 금리 상승 우려로 3%대 급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주에서도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5% 이상 하락해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그 우선주인 STRC에는 풋 매수와 공매도 유입이 급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이클 세일러 관련 리스크에 베팅하는 양상으로 STRC는 저점 근처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라크 호르무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과 강한 고용 지표가 합쳐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된 점이 큰 원인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완화, 즉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와 주가, 암호화폐 전반에 걸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줄 결론을 정리하면 강한 고용 지표가 연준의 완화 기대를 무너뜨리며 기술 반도체 암호화폐 중심의 대규모 매도와 금리 상승을 촉발했고 투자자들은 더 긴 기간의 높은 금리와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 이란 간 군사 충돌과 해상 항로 위협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입니다. 미군의 이란 관련 보복과 이란의 항로 위협, 러시아 관련 발언과 국내 정치적 움직임이 겹치며 세계 안보와 유가의 취약성이 커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즉시 급등했고 해상 물류, 보험료 등 공급망 전반에 파급되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군사 충돌과 보복 공세를 보면 미군은 허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드론을 요격한 뒤 이란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보복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미군 기지와 선박을 겨냥한 보복 공격과 발사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근 국가들도 직접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 공군은 미사일을 요격했고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울리는 등 물리적, 심리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해상 항로 위협과 유류 공급 충격도 심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허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태였고 이후 바브엘 만데브, 즉 홍해 남단의 봉쇄 위협도 제기했습니다. 이 두 해로는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핵심 병목인데 봉쇄되면 아시아 등 수입국으로의 공급이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동서, 즉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홍해로 우회하는 물량을 전환했고 그로 인해 바브엘 만데브를 통한 수송